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지난 8일 엔비디아가 북미 최대 컴퓨터 그래픽 컨퍼런스인 시그래프에서 4세대 AI 스포츠빈 그레이스 오퍼 200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아주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완전히 거의 독점적인 상황에 있었는데 경쟁자들이 이제 막 쫓아오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멀리 따돌리겠다는 그런 전략인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꿈꾸는 건 이 AI 칩을 기반으로 또 DGX라는 클라우드 구독 기반 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 안에서 엔비디아 AI 칩들을 빛낼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손을 잡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허깅페이스라는 곳이에요.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바로 AI 모델들을 다 이제 공유를 하고요. 이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세트를 공유하는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 이곳을 왜 엔비디아가 낙점했냐? 바로 수백만 개발자들에게 바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엔비디아 제품의 장점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며 AI 모델을 쉽게 대중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서 선택을 한 거겠죠. 이제 허깅페이스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GitHub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GitHub가 이제 개발자들이 코드를 공유하고 또 계속해서 코드를 업데이트하는 곳이고 서로 리뷰를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면 이 GitHub를 AI 모델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돼서 만든 게 바로 허깅페이스예요. 그래서 20만 개가 넘는 언어 모델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셋을 또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해 말에 오픈AI가 챗GPT를 만들어서 생성형 AI 시장이 굉장히 크게 불붙은 이후 이 기업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유명해진 게 바로 스테빌리티 AI인데요. 스테빌리티 AI는 사실 텍스트 기반 생성형 AI가 주류를 이뤘잖아요. 이 가운데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AI를 내놓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빠르게 알려지기가 굉장히 힘든데 출시하고 3, 4일 만에 터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빠르게 반응을 얻었습니다. 바로 허깅페이스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허깅페이스에 이제 이용자들이 쉽게 시연을 해보고 이것저것 체험을 해보게 하는 과정에서 뭐 러버덕이 연설을 하고 있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상황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포켓몬, 피카츄 이런 캐릭터들로 또 이미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스테빌리티 AI가 이름을 확보했고 또 기업 가치도 빨리 오르게 됐어요. 그럼 허깅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지난해 5월에 시리즈 C 펀딩을 했습니다. 이때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로 평가됐어요. 하나로는 한 2조 6천억 원 정도인데요. 지난달인 7월, 그러니까 1년 만에 다시 시리즈 D를 펀딩하는데 기업 가치를 40억 달러. 2배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 시리즈에 합류했던 뭐 세카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100%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게 된 거죠. 배우 애시튼 커처가 이끄는 사운드 벤처스가 이 투자 펀딩을 리드하고 있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에서 만든 구글 벤처스, GV도 나섰고 또 팀 드레이퍼, 페이팔의 그 투자자인 팀 드레이퍼가 창립한 DFJ도 지금 여기를 서로 투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구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창업자가 구글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바로 2012년에 이제 졸업을 할 때쯤에 구글의 이제 엔지니어로서 잡 오퍼를 받은 거예요. 당시 이제 10년 전에 구글이라고 하면 로켓 성장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 구글을 두고 바로 컴퓨터 비전 분야의 스타트업인 무드스톡스로 갑니다. 이 창업자인 들랑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있대요. 사람들이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그걸 통해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고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쉽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니쉐어드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꽤 진행이 잘 됐어요. 그래서 뭐 테드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분의 비전은 좀 한결같았습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해요. 당시 이제 프랑스 경제부처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줄리엔 초몬드와 함께 허깅페이스라는 곳을 설립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수의 그런 개발자들에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티핑 포인트가 있었어요. 바로 2018년 구글에서 생성형 AI에 기반이 된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만들고 이거의 연구를 공개한 거죠. 이때 이제 좀 제약이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기술인 건 알겠고 좀 큰 연구를 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일반 연구자들이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고 텐서플로우를 통해서만
이제 가동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랑그가 이 크루와 나선 거죠. 우리는 벌트 모델을 쉽고 좀 단순화해서 이걸 좀 경량화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보고 저마다 맞춤형으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걸 오픈소스로 올립니다. 그래서 뭐 깃허브나 허깅페이스 이용자들은 이걸 쉽게 쓸 수 있게 한 거죠. 그때 반응이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은 바로 오늘날 생성형 AI의 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소스 모델 자체가 티핑 포인트, 정말 크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우리도 아시잖아요. 바로 지난해 말에 생성형 AI가 본격적인 붐을 타고서 이제 허깅페이스는 수백만 개발자들이 모이고 5만 이상의 그런 기업과 기관들이 모이는 엄청난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제 생성형 AI 시장이 정말 초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가 어떻게 커질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일이고 아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여기에서의 강력한 허브를 구축하는 게 어떤 방향으로 피벗을 하든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들랑그에 굉장히 독특한 철학이 있어요. 커뮤니티 관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60여 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아이디와 접근 권한을 갖고 있고 다 저마다 커뮤니티 매니저로 활동하는 거예요. 들랑그의 철학은 우린 커뮤니티가 정말 기본 저력이고 가치인 회사인데 이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아웃소싱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그 빛을 발하게 될 그런 임팩트가 정말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생성형 AI를 둘러싼 이 전쟁과 엔비디아의 그 주변의 그 엄청난 생태계 전쟁은 이제 제대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